1980년대 미국의 작은 마을 초등학교. 넌 왜 눈이 이렇게 찢어졌어? 한 사내 아이가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잡아당기며 웃었습니다. 교실이 웃음바다가 됐죠. 그 중심에 한국에서 온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울음을 참는 한나. 그날 밤 한나는 샤워를 3번이나 했어요. 동양인 냄새를 지워야 해.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미국 아이들이 한국 캐릭터 코스튬을 입기 위해 새벽부터 매장 앞에 줄을 서고 K-팝 음악은 빌보드 차트를 석권했죠.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지금 한국알이 중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실에서 울음을 참던 그 가여운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들어주세요.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이 뭉클해질 테니까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미국 중서부의 작은 마을, 회색빛 하늘 아래 자리한 교회 옆 보육원에서 자란 저는 한나였습니다. 그저 한나, 성도 없고 뿌리도 없는 그냥 한나.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저를 바라봤어요. 검은 머리카락, 짙은 눈동자, 평평한 얼굴. 다른 아이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한 남자아이가 제 옆에 와서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잡아당기며 말했죠. 한나, 넌 왜 눈이 이렇게 찢어졌어? 교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책상 밑으로 손을 움켜쥐었을 뿐이었죠.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더 놀림감이 될 테니까요. 4학년이 되었을 때는 더 심해졌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 앉아있는데 옆 테이블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제 쪽을 보더니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죠. 야, 동양인 냄새 나지 않아? 진짜 나는데 뭔가 이상한 냄새. 저는 제 옷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 깨끗하게 씻고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계속 웃었고 저는 그날 점심을 먹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3번이나 했어요. 비누를 온몸에 문질러대며 생각했죠. 내가 뭔가 잘못된 걸까? 보육원 원장 선생님은 좋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도 제 마음속 상처까지는 어쩔 수 없었죠. 한나, 넌 특별한 아이야. 멀리서 온 특별한 아이란다. 특별하다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전 그냥 평범하고 싶었으니까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미술 시간에 자화상을 그리는 숙제가 나왔어요. 저는 거울을 보며 연필을 들었지만 도무지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얼굴이 싫었어요. 결국 저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여자아이를 그렸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한나, 이게 너니? 하지만 넌 이렇게 생기지 않았잖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걸까? 왜 하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야 했을까? 한국.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보육원에 있던 서류에 적힌 출생지가 서울이라는 것. 그리고 제가 생후 6개월에 입양보호소로 왔다는 것뿐이었죠. 부모님의 얼굴도 이름도 몰랐어. 왜 저를 버렸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미워했습니다. 아니, 미워하려고 애썼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고등학교 졸업 앨범 사진을 찍던 날이었어요. 사진사가 말했죠. 자, 활짝 웃어봐요. 전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제 얼굴은 여전히 어색했어요. 졸업식 날, 친구들은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 혼자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죠. 나도 저런 가족이 있었다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대학에 가면 모든 걸 바꿔야겠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나는 이제 한국인이 아니야. 그냥 미국인으로 살 거야.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여전히 저를 낯설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청춘. 뉴욕. 21살의 저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기숙사 창문으로 보이는 마천루들은 희망처럼 빛났어요. 여기선 아무도 저를 모르니까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죠. 입학 첫날, 기숙사 복도에서 룸메이트를 만났습니다. 안녕, 난 제시카야. 한나야. 오, 한나, 잘 지내보자. 제시카는 활발하고 밝은 아이였어요. 금발의 파란 눈, 늘 웃고 있었죠. 전 제시카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웃고 주저없이 말하고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는 그런 사람. 대학 생활은 바빴어요. 수업 듣고 과제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뭔가 항상 어긋나 있었어요. 3학년 가을 학기였습니다. 마케팅 수업에서 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저는 브래드, 엠마, 그리고 타일러와 한 팀이 됐어요. 첫 미팅 날이었죠. 캠퍼스 카페에서 만나 프로젝트 주제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브래드가 말했어요. 우리 아시아 시장 공략 전략으로 하는 거 어때? 요즘 한국이랑 일본 엄청 핫하잖아. 엠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데, 한나, 넌 아시아 쪽이니까 이 주제 괜찮지? 순간 숨이 막혔어요. 나도 잘 모르는데. 타일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응. 근데 너 한국 사람 아니야? 미국에서 자랐어. 한국은 잘 몰라. 그래도 가족이랑 얘기하면서 배웠을 거 아니야? 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브래드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럼 다른 주제 찾아보자. 그날 이후 팀원들은 저를 대할 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뭔가 잘못 말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다루기 어려운 존재처럼. 전 그게 더 싫었어요. 졸업 후 맨해튼의 광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일은 재미있었어요. 크리에이티브한 작업도 많았고 동료들도 괜찮았죠. 하지만 회사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입사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팀 회식 자리였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파스타와 와인을 먹으며 다들 즐거워하고 있었죠. 상사인 마크가 메뉴판을 보다가 웨이터를 불렀어요. 저기요, 이 요리 매운가요? 웨이터가 대답했습니다. 조금 매콤한 편입니다. 마크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한나, 넌 매운 거 잘 먹지? 동양 사람들은 다 매운 거 좋아하잖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전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글쎄요, 전 그렇게 매운 거 안 좋아하는데요. 진짜 의외. 나 한국 음식 먹어봤는데 엄청 매웠거든.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크는 아기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대화를 이어가려던 것뿐이었겠죠. 하지만 그 순간 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아무리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공간에서 일해도 저는 영원히 동양인 한나일 뿐이었어요. 28살 생일날이었습니다. 혼자 작은 케이크를 사서 집에 왔어요. 초를 켜고 소원을 빌었죠. 제발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초를 끄고 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낯선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검은 머리카락, 짙은 눈동자,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었죠. 전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지만 왠지 쓸쓸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대체 어디에 속하는 걸까?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못한 채 떠도는 구름 같은 존재. 창밖으로 뉴욕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도시에서 전 혼자였습니다.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죠. 겨울이었습니다. 뉴욕의 12월은 매서웠어요.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코트 깃을 여미고 걷는 날들이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첼시에 있는 작은 미술관에 갔습니다. 혼자 가는 미술관은 익숙했어요.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는 공간, 그저 조용히 그림을 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현대사진 전시회였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도시의 풍경, 사람들의 얼굴, 빛과 그림자. 한 작품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를 걷는 여자의 뒷모습이었어요. 외투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혼자 걷고 있었죠. 왠지 제 모습 같았습니다. 이 사진 좋죠? 갑자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어요. 갈색 머리에 부드러운 눈빛, 목에는 카메라를 걸고 있었죠. 네, 좋네요. 저 사진 제가 찍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마이클이에요. 이 전시회 참여 작가 중 하나죠. 한나예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마이클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죠. 저 여자분, 1시간 동안 계속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찍었어요. 외로워 보여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외로움이 아름다울 수 있다니.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마이클이 창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빛 좀 보세요. 저 각도로 들어오는 햇살. 정말 완벽하지 않아요? 창문 너머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먼지 같은 것들이 빛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예쁘네요. 당신도 사진 찍으세요? 아니요, 전 그냥 보는 걸 좋아해요. 보는 것도 중요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보질 않거든요. 마이클은 천천히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미술관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그는 각 사진마다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떻게 찍었는지, 무엇을 담고 싶었는지.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편안했어요. 전시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마이클이 물었죠. 전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과 커피를 마시는 건 저답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요.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라떼를 주문했어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한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광고 회사 다녀요. 크리에이티브 팀에서 일하죠. 재밌어요? 괜찮아요. 그냥 일이죠, 뭐. 그냥 일이라니. 아까워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전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마이클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정말요? 아무것도? 글쎄요. 예전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어릴 때 왜 안 해요? 잘 못 그리거든요. 잘 그려야 하나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죠. 전 사진을 10년 넘게 찍었지만 여전히 못 찍어요. 근데 좋아하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거리는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한나, 당신은 웃을 때 눈이 먼저 웃네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습니다. 그래요? 입보다 눈이 먼저 움직여요. 그게 예뻐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칭찬을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특히 제 외모에 대한 칭찬은 더더욱. 고마워요. 사진 한 장 찍어도 돼요? 지금요? 이 순간이 좋아서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이 카메라를 들고 셔터를 눌렀어요. 웃지 않아도 돼요. 그냥 편하게 있으면 돼요. 몇 장 더 찍었습니다. 당신은 웃지 않아도 아름다워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웃지 않아도 괜찮다니. 있는 그대로도 괜찮다니. 그날 이후 저희는 자주 만났습니다. 마이클은 저를 다양한 장소로 데려갔어요. 작은 갤러리, 헌책방, 공원, 루프탑. 그는 늘 카메라를 들고 다녔고 저는 그가 사진 찍는 모습을 지켜봤죠. 어느 날 센트럴파크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물었어요. 한나,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은 게 뭔데요? 당신이 왜 그렇게 슬퍼 보이는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슬퍼 보여요? 가끔, 아주 가끔, 당신 눈빛이 멀리 가 있어요. 어딘가 다른 곳을. 전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알아요. 어릴 때 입양됐고 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힘들었겠어요. 전 늘 숨기고 살았어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걸 부끄러웠거든요. 마이클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왜 부끄러워요? 남들이 절 다르게 봐요. 늘 동양인으로만 보죠. 한나가 아니라 전 한나로 봐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당신이 어디서 왔든 무슨 피부색이든 전 상관없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한나가 중요하죠.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마이클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울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의 품은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6개월 후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친구 몇 명과 마이클의 가족들만 참석했죠.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낯선 얼굴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얼굴이 괜찮아 보였어요. 마이클이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아름다워요. 한나. 고마워요. 뭐가요? 날 사랑해줘서요. 전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결혼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거리가 흘러갔어요. 이제 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곁에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달라 보였습니다. 결혼 2년차 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가 멈춰섰어요. 서랍에 넣어둔 임신 테스트기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아있던 마이클을 불렀죠.
마이클. 임신한 것 같아. 마이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가 달려와 저를 안아 올렸어요. 세상에, 한나, 우리 아기가 생겼어.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기, 저희 아이. 밤에 침대에 누워 배를 만졌어요.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무서웠어요. 나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뭔지,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 건지 잘 몰랐어요. 마이클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생각해? 걱정돼. 뭐가?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마이클이 웃었어요. 당연하지. 넌 훌륭한 엄마가 될 거야. 어떻게 알아? 왜냐면 넌 사랑이 뭔지 아니까.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임신 7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마이클과 함께 아기 용품 가게에 갔습니다. 작은 옷들, 귀여운 신발들, 부드러운 담요들. 모든 게 너무 작고 사랑스러웠어요. 마이클이 분홍색 아기 옷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 어때? 예쁘다. 딸이면 좋겠어. 당신 닮은. 전 갑자기 울컥했어요. 딸, 저를 닮은 딸. 검은 머리에 짙은 눈동자를 가진 아이. 예전 같았으면 싫었을 겁니다.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을 아이도 겪을까봐.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내 딸은 당당할 거야.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출산 예정일 한 달 전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저녁을 먹으며 물었어요. 한나, 아기 이름 생각해뒀어? 사실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식 이름을 지을까? 한국식 이름을 지을까? 아직 잘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도 돼. 우리 딸한테 맞는 완벽한 이름을 찾자.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었어요. 너는 어떤 이름이 좋을까? 잠이 들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장가 같은 부드러운 멜로디. 우리 아기 잘도 자네. 한국어였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죠. 꿈이었을까? 하지만 그 멜로디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 어릴 적 들었던 노래였어요. 보육원에서 아주 오래전에.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눈물이 흘러나왔죠. 12월 어느 추운 밤이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어요. 마이클이 황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저는 분만실에 들어갔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만난다는 생각에 견딜 수 있었어요. 새벽 3시 27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작고 빨간 생명체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작은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녕, 아가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기가 눈을 살짝 떴습니다. 짙은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사라지고 저와 아기만 남은 것 같았죠. 이름 정했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마이클이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한나, 뭐가 좋을까? 전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수아가 좋겠어. 마이클이 미소 지었습니다. 수아라고?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네. 무슨 뜻이야? 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몰랐으니까. 그냥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이 이름이 맞다고 어디선가 들었던 이름 같았어요. 아주 오래전, 까마득한 기억 속에서. 좋은 뜻일 거야. 수아는 작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전 그 작은 손가락을 만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가 겪었던 아픔은 너는 겪지 않게 해줄게.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수아와 함께 집에 왔을 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똑같은 아파트였지만 이제 여기는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보금자리였죠. 밤마다 수아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그 한국 자장가, 어릴 적 들었던 멜로디. 우리 아기 잘도 자네, 잘도 자네. 가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멜로디는 선명했습니다. 수아는 그 노래를 들으면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마이클이 문가에 서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너희 둘. 고마워. 뭐가? 가족을 만들어줘서. 마이클이 다가와 우리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처음으로 저는 완전하다고 느꼈어요. 어딘가에 속해 있다고, 뿌리가 있다고. 수아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죠. 창밖으로 뉴욕의 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계는 이 작은 방 안에 있었어요. 마이클과 수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수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까만 머리카락. 저를 닮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슬펐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이 아이는 당당하게 자랄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며 자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키울 테니까요. 수아야, 작게 속삭였습니다. 넌 아름다워. 있는 그대로 완벽해. 수아가 작게 미소 지은 것 같았어요. 신생아는 아직 웃을 줄 모른다고 하지만 분명 웃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생 가장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수아가 8살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렀어요. 어제 품에 안겼던 작은 아기가 이제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놀고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죠. 10월 초였습니다.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소리쳤어요. 엄마, 할로윈 파티 준비해야 돼. 벌써,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의상 진작 정해야 한다니까. 수아는 흥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올해 K-팝 데몬 헌터스 루미 할 거야. 루미? 응, 루미. 완전 멋있어. 전 그 애니메이션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뭔데? 수아가 태블릿을 가져와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화면에 3명의 여자 캐릭터가 나타났어요. 검은 머리에 보라색이 섞인 전투복을 입고 악마와 싸우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와, 봐봐. 저게 루미야. 리더잖아. 성검도 있고 노래도 제일 잘하고.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전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루미라는 캐릭터는 동양인 외모였습니다. 검은 머리, 짙은 눈동자. 저 캐릭터가 인기 있어? 당연하지. 완전 인기 최고야. 우리 반 애들 거의 다 K-팝 데몬 헌터스 좋아해.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어릴 적 숨기고 싶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아이들이 동경하는 캐릭터가 되어 있다니. 엄마, 스피릿 할로윈 가면 공식 의상 있대. 거기서 사줘. 알았어. 이번 주말에 가자. 수아가 신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토요일, 수아와 함께 스피릿 할로윈 매장에 갔어요. 입구부터 K-팝 데몬 헌터스 포스터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자 한 섹션 전체가 그 애니메이션 의상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루미, 미라, 조이. 세 캐릭터의 의상이 빼곡히 걸려 있었죠. 놀라웠습니다. 수아가 루미 의상을 집어들었어요. 이거야. 검은색과 보라색이 섞인 전투복이었습니다. 어깨에 거는 성검 소품도 있었고 반악마 문양이 새겨진 장갑까지 세트로 들어 있었죠. 시착해봐도 돼. 그래. 수아가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엄마, 어때? 수아가 루미 의상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꼭 맞았어요. 성검을 어깨에 메고 장갑을 낀 수아는 정말 작은 전사 같았죠. 엄마, 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 딸이 동양인 캐릭터 의상을 입고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다니.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니. 완벽해. 수아야. 진짜, 나도 루미처럼 보여? 정말 멋있어. 계산대로 가는 길에 다른 부모들도 보였어요. 한백인 여자아이가 미라 의상을 들고 있었고 히스패닉 남자아이는 사자 보이즈 의상을 입어보고 있었죠. 모두가 한국 문화가 담긴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반에 에이미 있잖아. 걔가 나 완전 부러워해. 엄마가 한국인이잖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에이미가 그러는데 자기는 한국어 배우고 싶은데 집에서 가르쳐줄 사람이 없대. 근데 난 엄마한테 배울 수 있잖아. 목이 메었습니다. 수아야, 엄마는 사실 한국어 잘 못해. 괜찮아. 그래도 엄마는 한국인이잖아. 그것만으로도 멋진 거야. 수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진짜 자랑스러워. 엄마 한국에서 왔잖아. 그게 진짜 쿨한 거야.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수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이 될 거라고, 딸이 그걸 멋지다고 말할 거라고. 집에 도착해서 수아가 의상을 다시 입어봤어요. 거울 앞에서 포즈를 잡으며 영화 속 대사를 따라했죠. 악마들아, 각오해. 헌터 X가 왔다. 마이클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딸 완전 프로네. 전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수아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평생 갖지 못했던 것들이었죠. 밤에 수아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마이클이 와인을 따라주며 물었어요. 오늘 많이 감동받았지? 정말 믿기지 않아. 뭐가? 수아가 한국인인 게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게. 마이클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이 변한 거야. 한나. 이제 한국은 멋진 나라야. 수아 세대에게는 나도 수아처럼 잘할 수 있었다면 넌 지금도 충분히 멋져. 힘든 시간을 견뎌냈잖아. 전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둥글고 밝았죠. 수아는 다른 세상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에서. 그게 감사했어요. 제가 겪었던 고통을 딸은 겪지 않아도 되니까요. 수아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루미 의상이 의자에 걸려 있었고 수아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작게 속삭였습니다. 수아야, 넌 행운아야. 정말 행운아야. 그리고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할로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아는 매일 루미 의상을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연습했어요. 골든 홈문, 실링 파워, 영화 속 대사를 외우고 성검을 휘두르는 동작도 완벽하게 익혔죠. 엄마, 학교에서 코스튬 콘테스트 한대. 1등 하면 트로피 준대. 그래, 우리 수아 충분히 1등 할 수 있어. 당연하지. 나 의상도 완벽하고 대사도 다 외웠어. 수아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어요. 수아 친구 3명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에이미, 소피아, 그리고 올리비아. 아이들은 거실에 모여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어요. 나는 미라 할 거야. 미라 춤 진짜 멋있잖아.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조이. 랩 파트 완전 좋아. 올리비아가 태블릿으로 음악을 틀었어요. 영화 주제곡 골든이 흘러나왔죠. 아이들이 일제히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We're the Hunters, Demon Slayers, Golden Light Forever. 노래를 따라 부르며 신나게 춤추는 아이들. 전 주방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에이미가 갑자기 저를 봤어요. 수아 엄마. 수아 엄마도 한국인이시잖아요. 루미처럼. 응, 그렇지. 와, 완전 부러워요. 저희 엄마는 그냥 미국인인데. 소피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아, 엄마, 한국어 할 줄 아세요? 조금만. 사실 거의 못했지만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어로 뭐라고 말해주세요. 올리비아가 졸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우 그 정도였어요. 와, 멋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 진짜 멋있지. 한국에서 왔거든. 수아 정말 행운이다. 에이미가 부러운 듯 말했죠. 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슬펐어요. 제가 평생 부끄러워했던 것이 이제는 딸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다니. 아이들이 간식을 먹으며 계속 영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미가 반악마라는 거 알아? 완전 슬픈 스토리야. 소피아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응, 나도 봤어. 엄마가 악마 사냥꾼이었는데 루미 낳고 죽었잖아. 수아가 대답했죠. 근데 루미는 자기가 반악마인 거 부끄러워하다가 나중에 받아들이잖아. 그게 제일 감동적이었어. 올리비아의 말에 전 귀를 기울였습니다. 맞아. 루미가 마지막에 하는 말 있잖아. 나는 나야. 반악마든 뭐든. 이게 나라고. 그거 진짜 멋있었어. 에이미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가슴이 울렁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왠지 제 이야기 같았어요. 저녁에 아이들이 돌아가고 수아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수아가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영화를 다시 보고 있었어요. 전 옆에 앉았습니다. 수아야, 루미가 왜 그렇게 좋아? 수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루미는 강해. 악마랑 싸우잖아. 근데 동시에 약하기도 해. 자기 자신이 두렵거든. 두렵다고? 자기가 반악마라는 게 들키면 친구들이 싫어할까봐. 그래서 숨기려고 하잖아. 수아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나중에 친구들한테 말해. 솔직하게. 그랬더니 친구들이 괜찮대. 내가 뭐든 우린 친구라고. 전 화면을 봤어요. 루미가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미가 좋아. 솔직하거든. 자기 자신한테. 수아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엄마도 어렸을 때 힘들었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가끔 엄마가 슬퍼 보여. 뭔가 생각할 때 전 수아를 안았습니다. 엄마도 힘들었어. 많이. 엄마는 한국인이라는 게 부끄러웠거든.
다른 사람들이 엄마를 이상하게 봤어. 수아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지금은 괜찮아. 특히 너를 보면 넌 당당하잖아. 자기 자신을 엄마가 평생 못 가졌던 거야. 그게 수아가 제 뺨을 만졌습니다. 엄마는 예뻐. 그리고 멋있어.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수아야. 엄마가 한국인이라서 나도 한국인이잖아. 절반이지만 그게 좋아. 전 수아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평생 원했던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할로윈 파티 전날 밤이었습니다. 수아가 의상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어요. 엄마, 내일 완벽할 거야. 그럼, 당연하지. 수아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루미 의상을 입은 채로 포즈를 잡았죠. 전 뒤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거울 속에 두 사람이 비쳤습니다. 수아와 저, 둘 다 검은 머리에 짙은 눈동자. 하지만 완전히 달랐어요. 수아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으로, 기쁨으로. 저는 수아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처음으로 낯설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괜찮아 보였어요. 수아가 뒤돌아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수아야. 엄마, 우리 내일 완전 멋질 거야. 우리 딸이 제일 멋있을 거야. 수아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수아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어요. 마이클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전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밖으로 뉴욕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예전에는 이 도시가 무서웠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제가 외롭게 떠다니는 곳.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여기는 제 집이었어요. 수아와 마이클이 있는 곳. 그리고 이제야 저 자신도 받아들인 곳.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할로윈 파티가 끝난 저녁이었습니다. 수아는 1등 트로피를 안고 집에 왔어요. 엄마, 내가 이겼어. 선생님이 내 의상이 제일 멋있대. 정말 잘했어. 수아야. 수아는 트로피를 책상에 올려놓고 루미 의상을 벗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파티 이야기를 신나게 했어요. 에이미는 미라였는데 춤도 췄어. 소피아는 조이 분장하고 랩도 했고 재밌었겠다. 응, 완전 재밌었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아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 한국 가보고 싶어.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한국? 엄마가 태어난 곳. 거기 가보고 싶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갑자기? 수아가 태블릿을 가져왔어요. 화면에는 서울의 야경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에이미가 보여줬어. 서울 사진들. 완전 예쁘더라. 화면을 넘기자 경복궁, 한복 입은 사람들, 길거리 음식 사진들이 나왔어요. 여기가 엄마 나라잖아. 나도 보고 싶어? 목이 메었습니다. 한국, 제가 평생 외면했던 나라. 수아야, 엄마는 한국 가본 적이 없어. 응, 알아. 아기였을 때 미국 왔잖아. 그래서 같이 가자. 우리 둘이 처음 가는 거야.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엄마,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 케이팝 노래도 제대로 배우고 싶고. 수아야, 에이미 말로는 서울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 팝업 스토어도 있대. 거기 가면 루미 성검 진짜로 살 수 있대. 수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 한국 거리, 한국 사람들. 전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우리 언제 가? 방학 때 갈 수 있어?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진짜, 갈 수 있는 거야? 수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밤에 수아를 재우고 침대에 누웠어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수아 말 들었어? 어떻게 생각해? 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서워. 뭐가? 한국에 간다는 게. 처음으로 마이클이 제 손을 잡았어요. 같이 가면 되잖아. 나도 있고, 수아도 있고. 근데 넌 평생 한국을 피해왔잖아. 이제 마주할 때가 된 것 같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수아 때문에라도 가야 할 것 같아. 수아는 한국을 궁금해해. 자기 뿌리를. 전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 서울. 제가 태어난 곳.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곳. 생각해 볼게. 천천히.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수아가 학교 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엄마, 나 도서관에서 한국 책 빌려올게.
한국어 공부 시작할 거야. 수아는 신이 나 있었어요. 문을 나서기 전에 뒤돌아봤습니다. 엄마도 같이 배우자. 수아가 학교에 간 후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서울이라고 입력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엔터를 눌렀죠. 수많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밤의 서울, 낮의 서울,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아름다웠어요. 낯설지만 어딘가 친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태어난 곳.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우는 것 같았어요.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었죠. 마이클이 출근하기 전에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언제든 준비되면 가면 돼. 수아가 방과 후에 한국 관련 책을 잔뜩 들고 왔어요. 엄마, 봐봐. 이거 한국 음식 책이고 이건 한국 역사 책이야. 많이도 빌려왔네. 당연하지. 한국에 가려면 많이 알아야 해. 수아는 책을 펼쳐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불고기, 김치찌개, 비빔밥. 우와, 이거 다 먹어보고 싶어. 전 수아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책장을 넘겼어요. 한복을 입은 사람들, 전통춤, 전통음악. 엄마, 여기 봐. 한복 예쁘지 않아? 예쁘다. 나도 한복 입어보고 싶어. 수아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도 입어봤어? 아니, 한 번도. 그럼 같이 입어보자. 한국 가면. 전 수아를 안았습니다. 같이 입어보자. 진짜, 우리 정말 가는 거야? 가자. 엄마가 태어난 곳, 수아한테 보여줄게. 수아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호, 우리 한국 간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정말 갈 수 있을까? 무섭지 않을까? 하지만 수아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야 했습니다. 제 과거와 마주하기 위해서도.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저 별빛이 한국에도 비치고 있겠죠? 언젠가 그곳에 서서 같은 별을 보게 될 거예요. 수아와 함께. 그날 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아는 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고, 마이클도 옆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전 혼자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한국 여행이라고 입력했죠. 손끝이 떨렸어요. 엔터를 누르자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여행 코스, 추천 음식점, 한복 대여점, 관광 명소. 한참을 스크롤하며 봤어요. 이곳이 내 나라구나.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간다는 것, 그곳을 탐험한다는 것. 창밖으로 뉴욕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이 도시에서 4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숨고 싶었고, 사라지고 싶었고,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수아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루미 의상이 의자에 걸려 있었고, 트로피가 책상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수아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죠. 이 아이는 다른 세상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인 세상. 동양인 외모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멋진 것인 세상. 얼마나 큰 변화인가요? 책상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이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써온 것이었죠. 처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20대 때 쓴 글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외로웠구나.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오늘도 누군가 내게 어디서 왔냐고 물었다. 대답하기 싫었다. 또 넘겼습니다. 거울을 보는 게 싫다. 낯선 사람이 나를 바라본다. 눈물이 흘렀어요. 그 시절에 저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나중엔 다 괜찮아질 거야. 마지막 빈 페이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썼어요. 나는 이제야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 펜을 멈췄습니다. 더 쓰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의 나라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을 솔직하게 적은 것 같았어요. 노트북으로 돌아와 항공권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뉴욕에서 서울까지 14시간,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40년을 기다린 여행이었죠. 날짜를 확인했어요. 수아, 겨울방학, 12월 말. 예약 버튼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뉴욕 JFK 인천국제공항.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어요. 마이클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직도 안 자?
항공권 예약했어. 정말? 12월에 가기로. 마이클이 뒤에서 저를 안았어요. 잘했어. 한나, 정말 잘했어. 떨려. 당연하지. 근데 괜찮아. 우리 같이 갈 거잖아. 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곁에 있어줘서. 다음 날 아침, 수아에게 말했어요. 수아야, 12월에 한국 간다. 정말, 항공권 예약했어. 수아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올랐습니다. 야호, 진짜 가는 거야. 진짜. 그래, 우리 셋이 함께. 수아가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 최고야. 사랑해.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아는 매일 한국에 대해 공부했어요. 간단한 한국어 인사, 한국 문화, 한국 역사. 저도 함께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졌어요. 어느 저녁, 수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한국 가면 뭐 제일 하고 싶어? 전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 그냥 걸어보고 싶어. 거리를. 거리? 엄마가 태어난 나라 거리를 걸으면서 느껴보고 싶어.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한복 입고 경복궁 가고 싶어. 그래, 가자. 다 해보자. 제가 평생 외면했던 나라. 무서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세상은 변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모두가 동경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K-팝, 드라마, 영화, 음식. 모든 것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죠. 수아 세대에게 한국은 멋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도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저 달도 한국 하늘에 뜰 겁니다. 곧 그곳에서 같은 달을 보게 되겠죠? 수아와 함께, 마이클과 함께, 그리고 새로운 저와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서울 거리가 보였어요. 불빛 가득한 거리,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 그곳을 걷는 저와 수아,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제 이야기가 한나로서가 아니라 진짜 저로서, 한국인 엄마로서, 수아의 엄마로서, 그리고 마침내 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겨울이 오고 있네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그 어느 가을보다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당한 한국인의 핏줄로 살아가기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